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게으른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밤 새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망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틀려서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잘못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영상은 겁주려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망하고 있는 방식에서 빠져나오라고 정확하게 구조를 바꿔드리는 영상이에요.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가 망하는 5가지를 말할 건데요. 5번째는 대부분이 모르고 하다가 계정이 터집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스마트 스토어를 원툴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만 되면 잘 팔린다. 상위 노출만 되면 게임이 끝난다. 근데 이 생각이 정말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노출은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관리하는 영역이거든요. 로직이 한번 바뀌면 매출이 그대로 흔들립니다. 광고 정책이 바뀌고 검색 노출이 바뀌고 경쟁자가 늘어나고 수수료에 따라 달라지고 이 트래픽이 변하면 내가 딱히 뭔가 잘못하지 않아도 매출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스토어는 내 사업이 아니라 임대 매장입니다. 여러분이 이 네이버 건물 안에서 월세를 내고 장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오늘부터 이 동선을 바꿀게요. 오늘부터 이 구역은 안 보이게 할게요. 오늘부터 당신은 운영 금지야. 이러면 저희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할 거면 처음부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을 쌓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 리스트, 그리고 재구매의 흐름, 브랜드 스토리, 콘텐츠, 후기 시스템, 그리고 다른 판매 채널, 이런 것들을 알아가셔야 해요. 즉,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를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스마트 스토어가 내 사업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스토어가 망하는 이유는 위탁과 사입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위탁이죠. 왜냐하면 재고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위탁은 장점이 뭔지 아세요? 시작이 쉽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의 경쟁자도 똑같이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찾을 수 있는 상품은 남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소싱할 상품은 남도 10분 만에 소싱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떤 구조가 되냐면요, 결국엔 가격 싸움으로 가요. 누가 더 싸게 파느냐, 누가 더 쿠폰을 많이 뿌리느냐, 누가 더 사은품으로 때리느냐, 이런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싸움은 자본 없는 개인이 절대 이기기 어렵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똑같은 상품을 팔면 안 돼요. 바로 이 방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단품으로 팔지 않고 세트로 파는 그런 구성을 다르게 해서 팔아야 합니다. 단품은 검색을 하면 비교가 바로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세트는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 비교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비교보다 가치 비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트를 잘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구매를 할 때요, 싼 걸 사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보기 싫어서, 손해 안 보는 구조로 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성과 설계가 잘 되어 있으면
싼값 경쟁, 최저가 경쟁에서 빠져나오고 우리가 충분한 이득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 스토어가 망하는 세 번째 이유는 가격만 낮추면 팔리는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많아요. 안 팔려요. 그래서 더 내렸어요. 그래도 안 팔려요. 그래서 쿠폰을 또 뿌렸어요. 그래도 안 팔려요. 그래서 광고비를 더 썼어요. 이거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진짜 망해요. 물론 가격이 중요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품이 가격으로만 팔리진 않죠. 사람들은 싸다고만 사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때 가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신뢰, 후기, 사진, 상세 페이지의 그 설득 과정, 그리고 이 브랜드의 느낌, 그리고 판매자의 응대, 그리고 배송 안정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봅니다. 특히 이 스마트 스토어는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을 만들 수 있게 되죠. 내가 싸게 파는 게 아니라요, 설명을 해서 사게 만들어야 하는 설득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설명, 그 상세 페이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죠. 첫 번째, 상세 페이지 설득력. 두 번째, 후기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구매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개가 없으면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팔리지 않습니다. 결국 가격 경쟁에서 우리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 망하는 네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광고비를 매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광고는 매출을 사는 게 아닙니다. 광고는 이익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광고를 돌렸더니 매출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광고를 돌릴수록 마진이 녹아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는 지금 잘 되게 만드는 마법이 아니라 내가 이미 설계해둔 구조를 증폭시키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해야 해요. 내 마진이 낮고 후기가 약하고 상세 페이지가 약하고 재구매가 없으면 광고는 그냥 손해보는 속도를 더 가속화하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광고는 마진이 남는 구조에서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재구매가 확실한 상품, 그리고 세트 구성으로 객단가가 높은 상품, 그리고 후기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상품, 그리고 구매 후 만족도가 높은 상품, 그리고 마진이 큰 상품. 이 구조가 맞춰졌을 때 광고가 진짜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광고로 매출만 올리다 보면요, 결국 스마트 스토어는 망하게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스마트 스토어가 망하는 이유는 이 네이버 플랫폼의 정책이나 정지 리스크를 무시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부분이에요.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네이버 클린이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을 어길 시, 그 이상 어길 시 그 판매자가 정지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모르고 장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고객 연락처 활용 방식이 잘못되고, 그리고 리뷰를 요청하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경쟁자의 신고로 우리의 계정이 날아가는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죠. 실제로 어떤 전자기기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 처음 받아보는 전자기기를 올바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 매뉴얼을 살펴봅니다. 매뉴얼을 읽어보고 그대로 할 때 그 기계가 고장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읽고 우리가 그 정책에 맞게 할 때 우리가 정지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네이버는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이버에 입점한 사람들은 실수여도 네이버가 워낙 큰 플랫폼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횟수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냐에 따라서 정말 한 번에 스토어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3번에 걸쳐서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정책을 모르고 계속 판매를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스토어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매출과 마진이 엄청 높아서 잘 팔리고 있는데 그때 이런 리스크를 맞게 되면 너무 뼈아프죠. 처음부터 다시 키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업자를 다시 내서 다시 등록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미리 꼼꼼히 살피시고 반영을 하면서 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야기할까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브랜드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사실 브랜드를 만드는 게 답이긴 하지만 정말 왕초보, 그리고 이 분야에서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본 적이 없고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브랜드를 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브랜드로 가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초보가 하면요, 이 브랜드가 바로 망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돈이 엄청 들어요. 첫 번째, 제조비, 그리고 패키지 비용, 상세 페이지 또 따로 찍고 만드셔야 되죠. 그리고 제품 또 촬영해야 되고, 또 그 제품을 알리는 마케팅 비용이 있어야 되고, 광고비 있어야 되고, 재고를 놓을 창고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정 비용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하실 분들은 확실하지 않으시면 브랜드를 가져가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브랜드를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은 내 만든 브랜드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만드는 마케팅 비용이 또 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기보다는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개선하고요. 그걸 통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그 토대로 자본을 만들고요. 그 자본을 토대로 이쪽은 잘 굴러가면서 브랜드 스토어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욱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사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물론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로 망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판매 경험, 고객 경험, 리뷰 경험을 쌓고요. 두 번째는 팔리는 제품의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통제 가능한 요소를 늘리고요. 예를 들어서 상품의 상세 페이지, 그리고 상품의 구성, 그리고 후기, 그리고 콘텐츠, 재구매 흐름, 이런 것들을 내가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숙지가 됐을 때 브랜드를 확장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실 이게 가장 초반에 요구되는 건데요. 정책을 잘 아셔야 합니다. 어떤 게 위반인지, 어떤 게 위반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면서 그게 계속 바뀌거든요. 실제로 법이 바뀌면 그 정책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파는 카테고리, 그 시장에 어떻게 법이 바뀌는지도 늘 깨어 살펴야 합니다. 즉, 스마트 스토어는 내가 브랜드로 가기 전에 실험하고 검증하는 공간이 되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실력이 컸을 때 브랜드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아마 큰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스마트 스토어 망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돈 버는 것, 단지 돈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브랜드로 가기 위한 좀 실험 단계라고 좀 생각하시고 접근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인드 하나로 우리의 생존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내 사업이 아니라 네이버가 빌려준 그런 장소, 장터 같은 곳입니다. 노출은 물론 어느 정도 로직에 기반해서 내 실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지만 언제든지 로직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실력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출 없이도 사게 만드는 것이 실력이죠. 그 방법을 좀 터득하는데 많은 시간과 활력을 쏟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신 지 1개월 혹은 년 단위로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틀린 겁니다. 오늘부터 이 스마트 스토어 로직과 관련된 그런 생각보다 스마트 스토어하고 관련 없이도 어떻게 내 제품을 팔 수 있는지에 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시고 그 방향으로 가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확장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데, 우리의 사업이 커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 그냥 듣고 끝내면 3일 뒤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 스토어 망하는 운영 습관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이 댓글 링크에 남겨둘 테니까요.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질문도 같이 받고요. 제가 실천 운영 팁도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